대한민국의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 그것은 바로 스텔스 기술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당당히 서 있는 존재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항공기술과 방산 경험은 이제 단순한 모방과 따라잡기가 아닌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KF-21 보라매가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F-21 보라매의 등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이정표로 기록됩니다. 과거 한국은 F4 팬텀이나 F5 프리덤 파이터와 같은 외산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거나 단순 정비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설계하고 생산하며 나아가 핵심 기술까지 국산화하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신형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항공 강국으로 우뚝 서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스텔스 설계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는 곧 생존성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KF-21 보라매는 표면 형상부터 철저하게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기체의 각도와 면을 세심하게 정렬하여 레이더 전파가 정면으로 반사되지 않게 하고 공기 흡입구와 덕트는 엔진 팬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4.5 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어 5세대 수준으로 진입하는 문법을 충실히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형만 스텔스 규격을 따른다고 해서 완전한 스텔스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재와 구조 그리고 흡수 기술입니다. 한국연구진은 탄소 기반의 레이더 흡수 물질 라레엠을 개발하여 실제 기체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진전시켰습니다. 두껍고 유지보수가 까다로운 기존의 흡수 도료 대신 복합재와 일체화된 얇고 강력한 흡수층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미 논문과 특허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이며 실제 생산 라인에 접목되어 KF-21 보라매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까지 장착되며 전투기의 두뇌까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AESA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전자전과 교란, 데이터 링크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시스템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양산형 레이더가 인도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 센서와 소프트웨어 주권까지 확보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개발 철학은 단계적 진화입니다. 단번에 완전한 5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전력을 구축하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및 대함 타격 능력을 강화하며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더욱 고도화된 스텔스 기능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무리하지 않고도 꾸준히 성능을 확장해 나가며 동시에 기술 축적과 실전 적용 속도를 최적화하는 한국식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히 외형이나 무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조 설계, 소재 과학, 전자전 기술, 그리고 무장 운용까지 4가지 축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전투기의 균형 잡힌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른 나라와의 차별점이자 한국이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KF-21 보라매는 단순히 한국 공군의 신형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항공 무대에서 독립적이고도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선언이며 기술 주권을 향한 집념의 산물입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이어질지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이어진 부분 중 하나는 세대 구분입니다. 정부와 개발진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KF-21을 4.5세대로 정의해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을 단순히 4.5세대로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미 5세대 전투기로 올라서는 전환 로드맵을 갖추고 있으며 각 블록 업그레이드 단계마다 확실한 성능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블록 1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대공 전투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적인 제공중 전력을 확립합니다. 이어지는 블록 2는 공대지 및 공대함 타격 능력을 빠르게 추가하여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블록 2 무장평가를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사업 속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3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며 완전한 저피탐 성능을 확보하는 본격적인 5세대화가 실현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각 단계에 맞는 설계와 시험 비행이 병행되고 있으며 연구와 생산, 검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서류와 회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계획만 요란하거나 협의 끝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생산, 납품이 군과 산업계가 하나처럼 움직이며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매는 단순히 외산 무기를 도입해 전력을 보강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원천 기술과 독자적인 특허를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스텔스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탄소계열 복합 소재를 다층 적층 필름 형태로 제작하여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특허는 2018년에 출원되어 2020년 11월 정식으로 공고되었으며 대한민국이 100% 독자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그 어떤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 사실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서방 전문가들에게 반쪽짜리 스텔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특허와 실전 적용 기술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 언론은 겉으로는 실전 검증이 필요하다며 평가를 유보했지만 내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제3의 스텔스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부는 한국을 조롱하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복제만 할 때 한국은 이미 특허를 등록하고 있었다라는 반박이 쇄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논쟁을 넘어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따라잡아야 할 목표가 되었다는 자각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개발 속도와 완성도는 중국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세계가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F-21 보라매가 단순한 군사장비를 넘어 국제정치적 무게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전투기 한 대의 개발이 국가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까지 좌우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기술 독립과 국산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과 성과는 단순히 현재의 전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 전력 전체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진화는 단순히 무장이나 외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혁신은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전자전 능력과 임무 컴퓨터, 그리고 복합 전술 운용 체계에서 나타납니다. 한국은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임무 컴퓨터를 자체 개발하며 동시에 전자전 장비까지 국산화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비행 플랫폼을 넘어 독립된 전자전 전력을 가진 블록 1 단계에서부터 KF-21은 이미 유럽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낮은 피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외장 무장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기체 형상과 흡수제를 통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5세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어 블록 2에서는 공대한 미사일의 통합으로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강화하게 됩니다. 단순히 공중전에서의 우위를 넘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블록 3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며 전면적인 저피탄 강화가 실현됩니다. 내부 무장창은 단순히 무기를 숨기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는 곧 기체의 공기역학적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의 F-22와 F-35가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불리는 이유 역시 바로 이 내부 무장창 덕분입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곧 완전한 5세대 진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연구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 기반 흡수층 기술입니다.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와 실리콘계 매트릭스를 결합한 초박형 RM은 기존 도료보다 가볍고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실험실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체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두껍고 취약한 흡수도료에 의존하는 사이 한국은 복합재와 일체화된 필름 형태의 흡수층을 만들어내며 차세대 스텔스의 기준을 새롭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양산과 전력화 속도에서도 한국은 앞서 나갑니다. 이미 2024년에 20대를 발주했고 2026년 말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어 2025년 7월에는 추가 20대 발주가 확정되며 블록 1에서 총 40대의 전력이 완성됩니다. 일본이 파트너 국가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획이 흔들리고 중국이 선전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계약과 시험, 납품 일정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추진 속도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진척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의 방위산업 전반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과 산업계가 한몸처럼 협력하여 연구와 생산, 실험과 납품이 끊김없이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 결과 KF-21 보라매는 이미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계 군사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수출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스텔스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상과 공력의 정교화로 기본적인 반사를 줄이는 것. 둘째는 국산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를 통해 적의 탐지를 무력화하는 것. 셋째는 탄소 기반 흡수층으로 물리적 반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갈래 진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뒤쫓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 서태평양 상공을 상상해봅니다. 한반도 동쪽에서 실시된 대규모 합동훈련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KF-1X 편대가 이륙합니다. 반대편에는 중국의 J-20과 일본의 F-3 전투기가 가상 적군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 데이터 링크와 조기 경보기, 그리고 무인 드론 전대와의 협력 속에서 KF-1X는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적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은 채 200km 밖에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선제 타격에 성공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이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KF-21 보라매의 전력적 진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유무인 복합전술입니다. 기존에는 전투기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드론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KF-21은 무인 전투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위험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적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장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완벽히 뒷받침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현재 KF-21 보라매는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세계적으로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우수한 장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부품 의존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독립 전투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무장창과 고출력 전자전 장비, 다양한 첨단 무기를 탑재하려면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산 엔진이 필요합니다.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동력 자립을 넘어 설계의 자유도를 극적으로 넓히는 길입니다. 독자적인 엔진이 확보되면 공기 흡입구 설계, 배기구 처리, 후방 RCS, 감소, 심지어 초음 속 순항 능력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온부 핵심 부품인 단결정 합금과 열차팩 코팅, 내부 냉각 채널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자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하며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입증했고 이 경험은 항공용 엔진 개발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은 터빈 입구 온도, TIT입니다. 한국은 현재 F414 엔진으로 섭씨 약 1500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국산 엔진 개발 목표는 1700도 이상입니다. 이를 위해 단결정 초내열 합금, 열차팩 코팅, 정밀 냉각 구조가 동시에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산 엔진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엔진은 단순히 출력을 담당하는 장치가 아니라 국가의 항공기술 수준을 증명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해 KF-21에 장착한다면 플랫폼부터 무장, 센서, 동력까지 모두를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소수 항공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순간 KF-21 보라매는 이름뿐인 5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5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단계적 진화, 원천 기술 확보,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세 축이 맞물릴 때 한국은 공중전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항공 강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단순히 기술 개발 차원을 넘어 국제협력과 갈등,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 교차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입니다. 애초에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며 비용 분담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지만 분담금 문제와 기술 이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양국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약 30% 수준인 4억사 1000만 달러로 낮추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원하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분담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독자 개발을 이어가는 편이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독자 개발은 초기 비용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수익과 기술 자산을 남깁니다. 이미 KF-21의 수출 잠재력은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기회를 발판으로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유럽산 미티어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독일제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무장 자립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히 플랫폼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무장까지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은 해외 고객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 됩니다. 더 나아가 KF-21 보람에는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미래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성능에 머무르지 않고 무인기 연동, 인공지능 기반, 임무 관리, 초고속 데이터 링크 등 차세대 기술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항공 전력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엔진 문제 역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착된 F-414 엔진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장비지만 한국은 이를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엔진의 현지 조립과 정비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고온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F-414급 2만 2,000파운드 추력 엔진 그리고 3만 파운드급 고추력 엔진까지 개발하는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이 완성된다면 한국은 차세대 단발 전투기나 해군용 함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를 기적적인 개발 속도라고 평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개발에서 실전 배치까지 평균 15년 이상이 걸리지만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이 과정을 압축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집념과 조직적 협력, 그리고 조종사와 연구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결국 KF-21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5세대에서 출발했지만 곧 완전한 5세대로 진입하고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과 항공 주권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 가치와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섭니다. KF-21 보라매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 개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KF-21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공군의 전략적 주춧돌로 자리할 것입니다. 우선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전투기 자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합 소재, 탄소 기반 흡수층, 단결정 합금, 열차폐 코팅, 고온부 터빈 기술 등은 향후 민간 항공기와 다른 방산 분야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임무 컴퓨터, 데이터 링크와 같은 전자 시스템 기술 역시 다양한 군사 장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즉, KF-21은 하나의 무기체계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기술적 도약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KF-21의 완성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독자적인 전투기 제조 능력을 확보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지연되는 와중에 한국이 이미 양산과 납품 단계로 진입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무시하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KF-21의 빠른 진화 속도와 특허 기술의 깊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동북아시아 군사균형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KF-21은 단순히 무기 수출의 가능성을 넘어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전투기와 함께 무장, 정비, 훈련 시스템까지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 수출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외교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의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지는 군사 협력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웠던 독자 전투기 개발을 현실로 만들어낸 집념과 노력은 단순히 군사적 성과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보라매의 비행은 곧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미래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산 엔진 완성, 6세대 기술로의 진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와 속도를 고려한다면 한국은 충분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은 이제 막 날아오른 보라매에 불과합니다. 그 비행은 시작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하늘은 앞으로 더 높고 넓게 열릴 것입니다. 결국 KF-21 보라매는 무기체계이자 전략자산이며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부에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미래 항공전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한국을 세계항공 강국의 반열에 올려세울 것입니다. 하늘 위에 보라매가 날개를 펴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비상하고 있습니다.